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로드에 입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아직까지도 뜨거운 주제죠.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절대로 이 영상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찬성의 입장을 반박하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현재 저의 의견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을 한번 되짚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로드 자전거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들도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져서 로드 자전거의 디스크 브레이크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UCI의 규정은 안전 때문에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MTB에서도 같은 수순을 거친 역사가 있다 보니 다들 시간 문제라는 거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고 역시나 시간은 규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새로운 선택이 생겨났으니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문제는 제기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줄 알았던 디스크 브레이크는 오히려 새로운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기존의 선택조차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소비자들이 원래 예상하고 있던 건 하나의 선택지로 독점이었던 림 브레이크의 파이를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통해서 파이를 나눠주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로서 새로운 제품을 선택할 때 더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제조사들은 이 파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이 파이를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와 림 브레이크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가장 논란이 적은 것부터 정비, 호환, 열변형, 가격, 무게, 제동력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정비부터. 자, 정비는 당연히 림 브레이크가 유리하죠. 아무리 정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시간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비를 할 줄 알아서 샵을 안 간다고 해도 당연히 시간이 더 들어가죠. 정비 주기를 보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더 길 것 같지만 오히려 잘 세팅된 림 브레이크를 체감하신 분들께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만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호환. 이거는 솔직히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프레임은 다 디스크인데 휠들은 이제서야 그거를 겨우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거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기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휠은 보시면 마빅 CU예요. 끝판왕이라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실 분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프레임은 서벨로의 S3예요. 다들 그렇듯이 구매 당시에는 기변의 여지를 저 세상에 던져버렸지만 시기는 필연적으로 찾아오죠. 작년 후반에야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선택지를 알아봤지만 역시나 선택지는 이제 몇 개 없는 데다가 그마저도 단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열변형인데 이거는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열변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고 가격은 림 브레이크 1셋과 디스크 브레이크 1셋의 가격 차이는 신경 쓸 만한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문제는 프레임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디스크 브레이크 프레임들은 새로운 공정이나 추가적인 R&D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림 브레이크들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낮게 책정이 돼야 되지만 문제는 소비자로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선택이 이전의 선택보다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은 무게입니다. 무게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조를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림 브레이크의 구조는 레버로 케이블을 잡아당겨서 그 케이블이 캘리퍼를 작동시키고 그 캘리퍼에 붙어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림과의 마찰을 통해서 속도의 감속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기계식 레버, 브레이크 케이블 겉선, 속선, 그리고 캘리퍼와 림이죠. 이어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레버로 펌프를 작동시키면 브레이크 오일이 브레이크 케이블을 타고 캘리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캘리퍼가 작동하면서 로터와의 마찰로 속도를 감속시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유압식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 케이블, 브레이크 오일, 캘리퍼, 그리고 로터입니다. 둘을 비교해서 겹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유압유와 속선을 똑같이 잡고요. 그러면 이제 로터가 남는데
어떻게 보면 개수 차이로는 로터만 가지고 이만큼의 제동력을 얻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개수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현재 이 표에는 스펙상에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무게의 차이들을 뺐을 때는 약 574g, 그러니까 뭐 대충 잡아서 500g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인데, 이 무게 차이는 알루미늄 휠과 카본 휠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본 쓰면서 좀 더 궁금해서 뭐 프레임에서도 무게 차이가 날까 알아봤는데, 제조사들마다 조금 이렇게 차이도 있고 뭐 비교 모델이 많지도 않아서 뭐 큰 차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제동력인데, 뭐 림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를 비교했을 때 속된 말로 하자면 얄짤없어요.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가장 말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반대 주장에도 일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은 림브레이크에도 제동력이 충분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 충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현재 선수들의 기록은 디스크 브레이크에 의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 충분하다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즉 찬성하시는 분들의 필요성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보니 결국엔 충분하다와 다다익선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현재 저의 입장은 반대, 즉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견은 조금 달라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럽지만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의견 고착화가 계속되는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게임 체인저가 상황을 타개하죠. 게임 체인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끄는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도자는 충분하다도 아니고 다다익선도 아닙니다. 당연히 자전거 제조사들이죠. 현재 제조사들의 입장을 추측해보자면 림브레이크 모델과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 이렇게 두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2배로 늘린다면 수익이 2배가 되니까 생산이든 R&D든 뭐 둘 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로드에 입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비자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를 요구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달갑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절대로 없어요. 기존에도 잘 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탈 건데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지출을 강요당하는 건 저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어떨까 해서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쉽게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 사례죠. 제조사 입장에선 더 큰 디스플레이, 더 많은 카메라와 기능들로 소비를 연결짓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소비에 지치게 되고 결국엔 아이폰 SE나 갤럭시의 알파나 에코 시리즈 같은 모델들을 반기게 되는 거죠. 이 사례와의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뭐 홍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한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뭐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 사례는 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례는 게임기 있죠. 콘솔 게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게임기가, 신형 게임기가 출시될 때에는 절대로 게임 기계만 딸랑 이렇게 출시가 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게이머들은 새로운 게임기를 통해서 지출을 하는 걸 반기진 않지만 그 게임기와 같이 나온 그 새로운 게임, 더 좋은 게임,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기를 사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자전거에 빗대보면 우리는 새로운 자전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출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새로운 자전거를 통해서 새롭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변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물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려는 소비가 새롭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하지만 현재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보니 우리가 불만을 표출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부디 자전거 제조사들이 게임 회사들의 견인 타이틀과 같은 자전거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러한 사태의 종결뿐 아니라 반대하는 이들조차까지도 소비를 이끌어내겠죠. 이제 영상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 영상 외에 자전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